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3년 전에 착공한 익산시 신청사의 현재 공정률은 88%로 오는 8월이면 준공됩니다. 임시청사 등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이 입주해 9월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익산시는 현 청사 부지에 편의시설과 광장 등을 마련해 시민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익산시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을 평가해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7명은 의료 서비스와 생활 지원으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들의 재가 생활 만족도가 85%로 조사되는 등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 삼북동 주민들이 지난 10년 넘게 사용하던 진입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막혀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운전자는 막힌 진입로를 피해 샛길로 다녀야 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2021년 연말에 착공한 익산시 신청사가 현재 공정률 88%로 오는 8월이면 준공됩니다. 임시청사 등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이 입주하면 9월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이후 익산시는 지금의 청사를 철거하고 내년 8월까지 편의시설과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 신청사 18,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8%로 막바지 마감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오는 8월 준공됩니다. 같이 준공되는 4층 규모의 시의회 신청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새 건물이 만들어지면 하멸 북부청사를 제외한 본청, 제2청사, 팔봉동 임시청사에 흩어져 있는 부서들이 입주하게 됩니다. 행정 업무는 9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1단계 공사는 공정률이 88%로 오는 8월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신강 건립 완료 후 청사 이전 작업을 진행하여 9월 중에 신청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신청사가 운영되면 곧바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됩니다. 2단계 사업 부지는 지금의 본청과 시의회 건물이 있는 22,000여 제곱미터. 건물 철거를 거쳐 내년 8월까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광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이 청사 앞에는 주차타워가 만들어져 전체 주차 수용 규모는 710면 이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처럼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익산시 신청사 건립의 전체 사업비는 1,100억 원. 이 가운데 534억 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됐습니다. 2단계 공사에서는 시민 편익을 위한 다목적 홀, 시민 교육장, 시민 회의실, 작은 도서관, 다목적 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난 1970년에 지어져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까지 불거진 지금의 익산시청사. 이제 오는 9월이면 54년 만에 새 둥지에서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400억 원을 들여 내년 완공 예정인 군산항 중량물 야적장에 부두가 없어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 7부두 75번 선석 예정 부지에 6만여 제곱미터의 중량물 야적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량물의 해상 반출 통로인 부두가 경제성을 이유로 건설되지 않으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편 군산해수청은 내년 초 중량물 야적장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자 선정과 운영을 위한 세부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투자 이행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의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임대용지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이행 기준이 기존 전부에서 투자 금액의 전부나 임대부지의 재산가액 2배 이상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면적의 임대부지를 임대했더라도 투자 금액이 더 큰 기업의 투자 이행 부담이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가 수학기 쌀값 정상화를 위해 재고쌀 시장 격리를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5월 기준 쌀값은 80kg에 18만 8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000원이나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쌀값 정상화를 위해 재고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를 통해 수학기 쌀값을 최소한 22만 원 수준까지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기준 쌀 재고량은 92만 5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37%가 늘었습니다. 익산과 군산교육지원청에 변호사 1명씩이 배치됐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 변호사 6명을 채용해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치했습니다. 변호사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연봉은 1억 2,500만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주무부처의 면제 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의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새만금 공항을 비롯한 36개 사업으로 사업비가 60조 원이 넘었습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의 예타 면제가 남발됐다고 지적했지만 이들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보건복지부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시행한 지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27명은 시의 의료 서비스, 가구 가전 지원 등으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생활이 가능해졌는데요. 대상자들의 재가 생활 만족도는 85%로 나왔고 시는 재가 의료급여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돼 타 지역의 사업 추진을 돕게 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건강 악화로 노숙 생활을 했던 이춘경 씨.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후엔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고 퇴원 후에는 고시원과 같은 좁은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제 이 씨의 집에는 방 2개와 TV, 냉장고, 소파 등 많은 물건이 있습니다. 시에서 이거 다 해준 게 감사하죠. 집도 해주고, 텔레비도 해주고, 냉장고도 해주고, 다 해줬어요. 지난 3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익산시에서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모두 27명. 시는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의료 수급 대상자들을 선정해 생활가전, 가사돌봄, 병원 이동 시 택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관리받는 대상자의 1인당 의료비가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대상자를 케어할 수 있는 병원을 하나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이분의 환자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의료 치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상담하는 케어 플랜을 짜고요. 대상자들의 사업 만족도도 높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재가 생활 만족도 85%, 생활 유지율 89%,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73%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노력해가지고, 담배도 끊고, 운동 많이 하고, 좋은 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73개 지역 가운데 익산시 등 10곳을 슈퍼비전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현황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 사업 집행률과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는 7월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의 전국적 확대에 따라 익산시는 타 지역의 모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경기 평택과 충남 15개 시군에 사업 추진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잘한다라고 그 데이터상에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이 선정이 됐던 거고. 재가 의료급여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간병을 제공하며 지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을 담았습니다. ADHD로 불리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학생과 품행장애, 반항장애 학생, 심리 정서적 이유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는 겁니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의 제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임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7일까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해 민주당 한병도, 안호영, 김윤덕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장 선임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이 모집한 웹드라마 무왕의 꿈 시민배우에 4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모집을 마쳤으며 신청자 연령층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오는 8일 오디션을 거쳐 드라마에 출연할 시민배우 10명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시민배우로 선발되면 연기 교육을 받은 후 드라마에 투입됩니다. 군산시가 군경 합동묘지 확장 공사를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는 현재 만장 상태인 군경 합동묘지에 23억 원을 들여 930기의 유해를 평장으로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장 60면과 정자,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공원식 묘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사로 사망 당시 10년 이상 군산에 거주했던 국가유공자는 군경 합동묘지로 이장 및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선유도 해수욕장이 지난해보다 사흘 늦은 다음 달 10일 개장합니다. 군산시는 최근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고시하고 8월 18일까지 40일 동안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유도 해수욕장 개장일은 지난해 7월 7일보다 사흘 늦어졌습니다. 물놀이 구역은 해안 경계선으로부터 구간 1000m, 폭 250m로 설정했으며 위험구역은 해수욕장 입구 주변 갯바위와 짚라인 하차 지점 테크 교각 하단으로 고시했습니다. 10년 넘게 사용하던 진입로가 어느 날 갑자기 막혀 상인들이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심지어 운전자는 막힌 진입로를 피해 샛길로 다니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근 농민들은 이전까지 다니던 길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돌아서 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군산 삼북동의 한 도로. 갑자기 대형 트럭이 노란색 중앙선을 넘어서더니 90도로 꺾어 아찔하게 샛길로 들어섭니다. 샛길이 좁다 보니 운전자는 한 차례 멈춰 도로 한복판에서 후진을 한 후에야 상가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진입로 곳곳은 움푹 파이고 타이어 파손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저희 샛길에는 위에 그 차단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순간에 갇혀버린 거야. 차들이 일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저희 차단봉을 해제를 시키고 이제 저기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각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타이어도 지금 교체를 한 게 몇 개 있고 저희도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가 10여 곳이 들어선 밀집 지역의 진입로가 한 달 전 막힌 후 샛길을 이용하게 돼 운전자를 불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골 고객도 진입이 불편해 끊기면서 한 달 사이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단골 오시는 손님은 이제 찐 단골. 제가 10년 했거든요. 이제 원래 계속 오시던 손님들은 이제 알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좀 뭐 주변에서 뭐 저기 괜찮다 가봐라 하면은 왔다가 막혀있네 하고 가는 경우도 있죠. 농민들은 농로길목에 차단막이 세워져 아예 큰 장비 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한참을 돌아서 논으로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로 길이거든요. 없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각도가 이상하게 이렇게 들어오거나 해야 돼요. 이 땅은 당초 유수지로 사용되다가 자연스럽게 메워지면서 농로로 이용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 개인이 원예 사업을 하겠다며 100여 평의 땅을 사들인 뒤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상가 건물주는 통행권 방해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몰라 입주자만 애가 타는 상황. 땅 주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폭이 넓은 진입로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며 샛길을 개방해 통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산시는 상인과 농민들의 불편은 알지만 사유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상가 사이에 2m 폭 작은 농로. 갑자기 막힌 진입로 때문에 운전자를 불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도 권익위 민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뇌물 신고가 접수돼
어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와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원에는 군산의 한 시의원이 금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민원이기 때문에 살펴보라는 얘기는 했지만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여장을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8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3시쯤 익산 모현동의 한 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여성 속옷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했습니다. 군산의 한 우드칩 공장에서 불이 나 사흘 만에 소방력이 철수되고 공장 관계자들이 자체 진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은 어제 오후 5시쯤 화재 현장에서 최종 철수했으며 진화율은 현재 84%인 4,200톤의 분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7시 38분쯤 오식도동의 한 공장 안에 쌓여있던 우드칩 더미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드칩은 5천여 톤 가운데 3천여 톤이 타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군산시가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이륜차를 강제 견인합니다. 시는 오늘 공고를 내고 오는 24일부터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강제 견인된 차량에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차 처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해파리가 급증하면서 새만금 어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상시 유통을 위한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는 오늘 서명을 내고 새만금 방조제 외측 어민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이달 초부터 도내 서해안 전역에 보름달 물해파리 주의특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 지역과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익산과 군산에서 추념식이 열립니다. 익산시는 오는 6일 팔봉 군경묘지에서 추념식을 열고 헌화와 분향, 헌시 낭독 등을 진행합니다. 군산시도 군경합동묘지에서 추념식을 열고 조총 발사와 모역 순배 등을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보훈 가족과 학생, 시민 등 익산 700여 명과 군산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무단조퇴를 막는 교사에게 욕설과 손찌검을 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 한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무단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과 함께 감옥에나 가라고 폭언하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팔을 물어 뜯었습니다. A군은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A군의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팔뚝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 측은 A군에게 출석 정지 10일 조처를 내렸습니다. 벼 수매 과정에서 수억 원대 양곡대금을 횡령한 남원농협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농민들에게 양곡대금을 잘못 지급하게 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일 전주시가 발표한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을 두고 환경단체가 난개발을 우려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이 일대 자연녹지 난개발의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모악산 보전을 우선해 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어제 우범기 전주시장은 2027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해 모악산을 공공캠핑장과 체험 공간 등을 갖춘 생태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아 생존 수영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도시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생활관과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생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교육합니다. 생존 수영은 수중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중국 절강성 자싱시와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도시는 오늘 영상회의를 통해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생 발전을 이루기로 했습니다. 자싱시는 인구 374만 명을 보유한 도시로 항저우, 수저우,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 가운데 위치하며 식품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8월 31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군산 북페어 2024 참가자 100팀을 모집합니다. 창의적인 출판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군산 북페어 웹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행사에서는 책 전시, 판매, 작가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제2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분야 5명과 청년 분야 3명, 고령 친화 분야 2명입니다. 이들은 격월마다 한 차례씩 정기회의와 소모임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는 오는 1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에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동화구연, 시낭송, 한국민요 등 3가지로 구성돼 오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익산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푸른솔 커뮤니티 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하면 됩니다. 군산시 구엄동에 소재한 최종희 붓두막 3호점이 오션클래스 경로당 어르신 20여 명을 초청해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랑의 식사 행사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군산시 지회에서 식사 보조 등 봉사활동을 지원해주며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당분간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